자본이 있다. 그쵸? 요 정도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본금은 자본 안에 하나의 카테고리인 거고. 그치?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증자라고 부른다. 그쵸? 자본금이 주는 것. 감. 자, 덜 감자 써가지고 자본금을 덜었다 해서 감자라고 표현한다. 그쵸? 근데 증자하면서 자본도 증가하는 게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유상증자의 특징. 보면 분계를 보면 자본은 늘 수밖에 없죠. 왜 때문에? 자산이 늘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인 증자라고 얘기했다. 그게 유상증자. 그쵸? 유상증자는 자본이 는다라고 답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자본이 뭐인 것도 있다고 했다. 불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시험 용도로는 불변이 더 중요해요. 불변이란 얘기는 뭐 했던 얘기야? 자본금은 느는데 자본은 안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해요? 자본 내에 다른 게 하나 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걸 형식적 증자라고 해서 무상증자랑 주식 배당. 그래서 요 두 놈은 뭐 특징까지 알아야 되니까 무상증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쭉 오셔가지고 페이지 상으로는 458페이지 하단으로 한번 와봐요. 자, 그 친구 하단에 보시면 뭔가 이제 그 박스 표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주식 배당, 무상증자의 비교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야. 옆에다가 자본 불변이라고 하나 써놓으시면 돼. 자본 금자 쓰면 틀려요. 자본이 불변하는 거야. 자본이 불변하는 거나 자본 총계가 불변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자본은 불변한다라는 요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오른쪽에 정리한 표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 뭐 공무원 시험에서는 외워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한번 볼게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 중에서 무상증자부터 먼저 갑시다. 자, 증자란 얘기는 자본금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앞에 무상이란 단어 보여요? 공짜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뭘 안 받았어요? 뭐 현금이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의 변화는 전혀 없이 자본금만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금은 느는데 뭐 하나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통상으로는 자본잉여금을 줄여요. 주주한테 받은 거니까 요걸 다시 주식으로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본잉여금을 줄여가지고 뭘 늘린다? 자본금을 늘리는 거야. 둘이 금액이 어때요? 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해봐야 상세가 되는 거니까 총계는 뭐하다? 불변이다. 이렇게만 하면 시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봐야 돼. 자, 자본금은 수랑 액면이라고 했었죠. 다시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에다가 액면 곱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둘 중에 뭔가 늘었다는 얘기 아니야. 무상증자 뭐가 는 거예요? 수는 늘지만 액면은 안 바뀌어요. 여기까지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 여기만 공부해갖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수는 늘어났지만 액면을 건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은 더 쉬워요. 똑같으니까. 뭐가 똑같아? 칸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똑같죠. 근데 딱 하나만 달라요. 뭘 썼어? 이익잉여금.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은 배당 줄 때 쓰는 거라고 했죠. 배당이잖아. 배당을 주식으로 줬대잖아. 돈으로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주식이 되면 그냥 우리 회사 주주로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 기업 밖으로 뭐 나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자본 총계는 불변한다라고 표현해요. 그치? 그래서 주식 배당이랑 무상증자. 참고로 현금 배당은 어때요?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하지. 왜? 현금을 주주는 받았겠지만 기업은 돈을 들인 거잖아. 그래서 참고로 하단에 현금 배당은 자본 감소라고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네, 이런 거는 나오면 그냥 바로 가져가라고 주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여러 번 좀 반복 해독하시면 답이 그냥 나오는 파트야. 됐어요? 근데 그 옆에 분할이랑 병합이라는 주제 하나 보이죠? 요거는 더 특수 주제야. 보면 얘는 싸그리다 불변인 거 보여요? 분할 병합은 아무것도 안 바꿔. 아무것도 안 바꿔요. 근데 왜 뭐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분할과 병합은 주식 수만 건드리는 거야. 그치? 자, 주식 분할은 뭐도 안 바뀐다. 자본금도 안 바뀌어요. 근데 분명히 분할이라는 거는 그 분해, 그 뭐 2개, 3개 이렇게씩 뭐 이제 분할해가지고 늘린 거잖아. 그럼 뭐는 늘어났다는 얘기야? 수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굴 줄이면 돼? 액면을 비율만큼 줄여야지. 2배 늘렸으면은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요.
합치는 거. 그래서 수가 줄면 그 줄인 비율만큼 액면을 높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까지 분할 병합은 액면가액이랑 주식수까지 잘 봐두시면 돼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뭐 나온 적이 있었냐면 분할이 예를 들어 5대1 분할이었대. 5분의 1 한 거지. 그럼 액면도 5분의 1. 얘는 5배 늘어난 거고 얘는 5분의 1 줄여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뭐 그냥 그렇게 조정하는 걸 분할 병합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지금 한번 다시 눈여겨보시고 얘들은 공통적 특성이 뭐예요? 자본 총계는 안 바꾼다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고 뒤에 문제는 같이 좀 풀어보는 걸로 하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설명드렸고 이제 요 얘기 좀 마무리하고 뒤에 문제 좀 풀게요. 자, 웬만하면 감자는 다른 시험에서는 잘 설명 안 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해야 돼. 그치? 그래서 감자 얘기까지 하고 거래 한번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러 갈게요. 자본금을 늘리기만 해 줄이기도 해. 줄이기도 하지. 회사가 항상 좋을 일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갈라볼게요. 자본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주주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얘기야. 뭘 돌려줘야? 투자한 돈을 돌려줘야지. 근데 여기에는 자본이 감소하는 실질적 감자가 있어요. 자, 실질적 감자는 요거를 뒤집으면 돼요. 유상 감자. 쉽게 하면 요거는 주주한테 돈 받은 거고 이건 주주한테 돈 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자본이 뭐인 것도 있다. 불변. 돈도 안 돌려주고 주식을 빼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뭐가 가장 최악이에요? 주주한테는 돈도 못 받고 주식도 뺏기고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형식적 감자라고 해서 무상 감자라고 표현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는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는 일이 있을 거야. 유상 감자는. 근데 무상 감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분개로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디테일하지만 얘는 좀 하고 들어가야지 불안감이 좀 사라지는 거니까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교재는 457페이지 한번 와봐요. 자, 거기 보시면 자본잉여금에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 지난 시간에 유상증자할 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감자 차익 보이시죠? 요거는 그 밑에 한번 밑줄 좀 긋자. 감자가 뭐예요? 결손이 뭐야? 결손. 당기순이익의 응수를 결손이라고 해. 그래서 결손을 보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메꾸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결손을 보전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때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회사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실질적 감자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옆에다가 쓸게. 자본 감소라고. 그래서 유상감자 나오면 왜 틀리는 거야? 증자를 거꾸로 하면 되잖아. 돈 나간 만큼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색해서 그래. 어색해서. 그래서 유상감자는 자본의 마이너스다. 주주한테 돈을 뭐 해줄 거예요? 환불해 줄 거야. 헷갈리면 증자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점 외워볼게요. 자, 9-4번 요거는 분개 한번 해보고 들어갑시다. 분개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줄 보시면 10월 1일자에 보통주 1000주를 7,000원에 매입 소각했대요. 소각이 뭐예요? 그냥 주식을 받아서 없앤다는 얘기야. 주주님들한테 돈 얼마씩 드렸어요? 7,000원씩 드렸다는 거지. 그럼 현금이 어디 들어와야 돼? 대변에 들어와야지. 받은 게 아니고 준 거니까. 그에 대신 주식을 없앴다는 얘기니까 뭔 없애줘야 돼요? 자본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근데 1000주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자본금은? 액면을 곱해야 된다고. 자, 말로 나왔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준 돈 7,000원이랑 액면가랑 비교해서 감자차손이 결정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5,000원은 액면 가액이고 7,000원은 제가 지불한 가액이니까 그 둘의 차이가 뭘 결정해? 감자 차손익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감자 차손 200만 원 보이죠? 자, 위치 보면 딱 알겠죠? 어디 들어가 있어? 자본거래인데 음수 칸인 차변 쪽에 들어간 거 보이죠? 옆에다가 자본 조정 마이너스라고 쓰면 돼. 감자 차손은 뭘로 읽으셔야 돼? 음수를 읽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쓰시고 절대 손익거래 아니에요. 그딴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지. 뒤에 손자 보시고 손익거래 하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감자 차손은 자본거래다. 이해죠? 예, 자본거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년 12월 20일자에 또 한 번 매입 소각을 해요.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나 봐. 5,000원 액면까지만 1,500원만 드린 거야.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그치? 그래서 주주들도 이러는 거야.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감자에 참여를 하는 거고 안 하면 이제 버티면 돼요.
100% 무조건 참여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아요? 안 하겠다고 하면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800주를 1,500원 드렸어요. 120만 원 드렸고 주식은 800주 없앴으니까 자본금은 400인 거야. 근데 이번에도 거래를 보시면 감자차손이 음수가 있죠. 굳이 이거 남길래 다 없애고 플러스 남길래 다 소진하고 플러스로 남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물어봐요. 요거 감자 차익 얼마인지. 그래서 주발초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플러스 잔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요거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본잉여금이라고 옆에 딱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현금에다가 색출 좀 해봐요. 700만 원, 120만 원 보이시죠? 딱 그것만큼 뭐가 줄어요? 자본이 줄어. 그래서 딱 그 자리 밑에다가 자본 감소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다 물어봐 얘는. 자본 감소액은 현금 자리 보면 되는 거고 자본금은요. 500만 원, 400만 원 줄인 거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잘 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하나 딱 들어가면 되게들 어렵게 생각하시되 난이도를 확 높게 생각하시되 요것만 들어가면 그래서 얘는 잘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고 밑에 형식적 감자까지 하고 뒤에 문제 한번 끊기지 않게 풀어봅시다. 자, 형식적 감자도 잘 일어나지는 않으나 이게 자주 일어나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회사가 정말 어려울 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 이 얘기야. 형식적 감자는 제일 첫 번째 줄 보시면 자본금은 줄었지만 자본에는 영향이 없대. 회사가 두 번째 줄 거액에 뭐가 있대요? 결손금. 결손금 얘기 나오면 형식적 감자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음수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제가 보여드릴 때 사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자, 이 회사가 지금 자본금이 100만 원 있고요.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이 음수를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손금이란 얘기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음수 떴다는 얘기지. 여기 20만 원 있어. 그래서 현재 자본의 총계는 80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빵꾸난 회사는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마지막 발악이지? 자본금이를 한번 퉁쳐서 우리 죄송한데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주주님들이 돈도 안 받고 이제 감자에 동의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로 바뀌어요? 80만 원 되는 거지. 주주는 지금 돈 털렸어. 이제 요거는 자본이 80.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원본을 회수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면 자본은 똑같지만 누가 사라져요? 결손금이랑 자본금이 서로 네팅이 된 거지. 그래서 얘는 총계상으로 불변인 이유가 음수를 플러스랑 없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하나는 더 있어. 자, 결손금이 20이래. 그러면 자본금은 80 이렇게 해서 딱 20을 줄이든지 이건 돼요. 자본금을 70이라고 하고 감자 차익 10 이렇게 남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는 안 되냐면 또 음수가 뜨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는 못 나온다? 감자 차손은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또 음수 뜰 거야? 또 상계할 거예요? 그건 너무 헛짓거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야. 자, 보시면 무상감자는 요거 9-5번 분개 한번 해보고 밑에 있는 별표 좀 잘 색칠 좀 할게요. 자, 상황을 보니까 결손금, 2월 결손금이 얼마나 있대요? 2월이 뭐예요? 옛날부터 계속 빵꾸 난 거야. 올해 뜬 결손은 올해 마이너스인 거고 2월은요. 이미 예전부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돈을 못 번 거야. 또 2월 결손금 6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 없애서 다시 한번 살아나 보자. 액면 5,000원짜리 주식 3,000주를 주당 액면 2,000원으로 변경했다. 자,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본금 얼마 줄인 거야? 다 보지 마시고. 지금 3,000주에 대해서 원래 5,000원이었거든요. 주식 수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지. 대신 액면은 얼마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2,000원. 그러면 이걸 줄인 거야? 이 차이를 줄인 거예요. 차이를 줄이는 거지. 왜 자꾸 이걸로 곱해? 600만 원, 600만 원끼리 퉁친 게 아니에요. 나는 900만 원의 자본금을 줄이기로 결정한 거지. 오케이?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3,000원 곱해야 되는 거니까 900만 원의 자본금이랑 2월 결손금 없앤 거 보이죠? 그리고 색칠은 감자 차익 300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 분계를 잘 봐봐요. 제가 분계는 확인 용도라고 했지. 자산부채 바뀐 게 있어 없어? 어디에 자산부채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그래서 자본총계는 불변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별표. 형식적 감자인 무상감자는 2월 결손금 보전을 하기 위한 이런 무상감자이기 때문에 또 음수가 뜨면 안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밖에 못 나와? 감자 차익만 발생한다. 진짜 많이 나와. 차익 차손이 둘 다 나올 수 있는 건 유상감자만 그런 거야. 돈 줬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익밖에 못 나와요 라는 사실을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 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경각심을 갖고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할 거니까 뒷장 오셔가지고 문제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돌아옵시다. 자, 문제는 뭐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푸셔야 돼. 뒤로 오셔서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보고 돌아갑시다. 자, 페이지는요. 저희 어디 오시면 되냐면 474페이지 오셔서 7번이랑요.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2개 하나 좀 풀어보고 또 설명드릴 게 있으면 제가 추가 설명할게요. 2개 한번 빠르게 읽어봐요. 7번, 8번. 이런 건 오래 생각한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니지? 자, 일단 7번, 8번 둘 다 오래 생각한다고 답 나오는 문제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답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치? 그래서 7번에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타입의 문제예요. 문제 내기 딱 좋잖아, 그치? 기획은 어때요? 주식 분할을 실시하면 아무것도 안 바꾼다고 했죠. 뭐랑 뭐만 바꿔? 주식수랑 액면만 건드리기 때문에 뒤는 다 틀린 거예요.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 건 맞지만 자본금 자체도 불변이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식수랑 액면이 바로 떠오르면 이제 시험 맞추러 가는 거야. 그치?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어때요? 맞는 거죠? 총계는 안 바꾸지만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 맞고 디귿 요것도 별표야. 유상증자는 다 느는 거죠. 오해 없으시길 바람. 진짜 돈 받은 건데 자본총액도 늘고 자본금도 늘어야지. 찐증자라고 얘기하잖아. 리을은 어때요?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총계는 변동하지 않지만 자본금은 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바로 선택하셔야 돼.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치? 다음 장 8번 오셔서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8번 문제도 똑같아. 딱 질문 보자마자 자본총계 불변 떠오르면 잘 공부한 거예요. 1번 맞네. 총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자, 위에다가 쓸게. 총자본이나 자본, 총계나 자본이나 다 같은 단어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영문 번역이라서 그래. 그냥 자본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써 있어. 그냥 토탈 에셋에서 토탈 뎁스를 빼면 토탈 뭐 넷 이렇게 쓴 거야. 앞에 토탈자 때문에 영문 번역하시는 분들 중에 총자를 붙이는 사람이 있고 안 붙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제 생각엔 굳이 총을 붙일 필요 있어요? 어차피 전체에서 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총이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 진짜 많이 물어봐. 총자본이랑 자본이랑 자본총계가 뭐가 다르니? 다 똑같아. 위에다가 쓰니까. 그래서 괜히 그딴 거 갖고 질문하지 말라고. 괜히 그 총자 들어간 이유는 영문 번역 때문에 그런 거야. 일단 1번은 맞는 거고 2번은 뭐가 틀렸어요? 분할은 자본금 안 바꾼다고 했어. 정답 2번이고요. 3번은 병합은 수를 줄이지만 분할은 수를 늘리는 거니까 맞고. 그 다음에 분할은 액면이 주는 거 맞아요? 수가 는 만큼 액면은 줄여놔야 된다고 했지. 주식 배당 무상증자에선 액면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8번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으면 잘 이해한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9번은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되지만 2, 3, 4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감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일단 2번 같이 읽어보자. 감자시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래. 그게 액면보다 적대. 헷갈리잖아. 크다 작다로 나오면 여러분들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주주한테 주는 돈.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해볼게. 액면보다 적대. 액면은 그러면 1,500원 해볼까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봐. 차액인지 차손인지 한번 구분을 좀 해보자 이게야.
이거를 차익인지 차손인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 어때? 차익 맞아? 그냥 대충 맞겠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겨. 그러면 시험장 가서 이게 헷갈린다니까. 자, 돈을 1,000원 드린 거고 1,500원 줄인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나와? 플러스 칸 나오는 거잖아. 차익 나오는 거지. 오케이? 2번 맞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한번 분석을 좀 해봐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실질적 감자는 지금처럼 주주님들한테 돈 드린 거지. 자본금과 뭐가 줄어요? 자산이 주는 거지. 그치? 돈 들였으니까 차익 차손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건 찐 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4번 읽어봐. 됐어? 2번, 3번, 4번 묶어가지고 앞에 감자라고 크게 써놔. 유상감자랑 무상감자는 다들 어려워들 해요. 제가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해. 증자는 잘해도 감자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2, 3, 4를 잘 묶어가지고 감자 잘 공부하고 다시 보러 와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자기 주식 하고요. 문제 쫙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배분하는 걸로 좀 갈게요. 자, 이제 교재는 쭉 오셔서 459페이지 와보시죠. 자, 459페이지 오시면 밑에 자기 주식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 주식 이놈은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요 얘기 한번 다시 또 천천히 드려볼게요. 이름 자체가 좀 구리죠. 무슨 주식이래? 자기 주식. 주식 얘기 또 해요. 남의 주식 사는 거랑 내 주식 사는 거랑 같아 달라? 회계는 달라요. 세법은 똑같아. 그래서 참 짜증나게 만드는 게 저기야. 자기 주식 뭐 세법이 똑같다는 거는 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니까. 자기 주식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회계하는 중이에요. 회계.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을 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남의 주식을 아니고 내 주식을 샀어. 남의 주식은 돈 벌려고 샀지. 미래 효익을 기대하고 샀겠지. 근데 이건 미래 효익 기대하고 샀겠어요? 내가 내 주식을 함부로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건 미래 효익을 기대하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애시당초 뭐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요게 기대가 돼야 자산이거든. 자산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아니다? 자산이 아니다. 요거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옆에다가 자산 X.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남의 주식을 살 거야. 1,000원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FVPL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쓰겠죠. 이 거래는 자본 총계를 어떻게 바꿀까? 변화는 증가, 감소, 불변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증이야, 감이야, 불변이야. 이게 뭐 복잡한 거라도 아니잖아. 돈 주고 주식 샀다는 게잖아. 자본 총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자산 부채 따라다니면 되잖아. 자산 늘고 자산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변이야, 불변. 오케이? 주식 사자마자 꼬라박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바로 대체가 된 거에 불과한 거래요. 근데 내 주식을 샀어.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자기 주식이라고 쓸 거거든요. 그럼 둘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딴 얘기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야. 얘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자산 아니라고 했잖아. 유일하게 자산은 얘만 줄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감소. 이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남의 주식이랑 완전 달라. 그치? 예. 그래서 자기 주식은 사자마자 음수가 뜨는 것 때문에 주구장창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사자마자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웃기지 않니? 사자마자 마이너스 뜨는 게 웃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서도 마이너스. 그래서 자기 주식은 그냥 1,000원 주더라도 반드시 가로 음수 표시 붙여서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자식의 주식은 이런 특성 한번 다 밑줄 긋게요. 내가 내 주식을 사는 걸 얘기한다. 이미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거나 다시 발행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거기도 다 밑줄 긋게. 상법상 자기 주식은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못 산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위에다가 자산성 X라고 쓰면 돼요. 자산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의결권도 안 주죠. 이게 가당키나 해? 아, 내가 의결권을 좀 모자라면 내 주식 사면 되겠네. 그거 가지고 내 거다라고 해서 대주주가 가가지고 내 의사결정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의결권도 배제가 되고요. 배당받을 권리도 안 줘요. 그리고 뭐에서도 제외된다? 발행 주식수에서도 제외된다. 밑에다가 주당이익 하나만 써놔요.
나중에 주당에 갈 때 또 물어봐요, 내가. 오케이? 그래서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갖고 있어봐야 별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로 어떨 때 쓴다? 뭐 예를 들어 주가 방어 차원에서 잠깐 구매했다가 다시 내보내든지 아니면 그 우리 사주라고 들어봤어요? 그 주주들이 이제 회사의 종업원이 주주가 되면 좋지. 내가 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애사심이 더 높아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 그래서 회사가 우리 사주의 주식을 사서 이렇게 추렴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 우리 회사 전 종업원들을 주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어떤 회사는 주식을 막 100주씩 나눠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 거 아니면 스탁 옵션 결제할 때.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목적에서만 쓰인다. 그럼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다음 장에 이제 표 하나 보이죠? 분계는 무슨 용도? 확인 용도.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기 주식은 왼쪽에 취득할 때 무슨 원가법 써 있어? 취득 원가법이요. 공정가치 X예요. FVPL처럼 공정가로 쓰는 게 아니야. 취득 원가로 써야지. 그럼 만약에 대주주로부터 공짜로 받았으면 0이야. 공정가로 쓰는 게 아니고 취득 원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대주주한테 공짜로 받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치? 가끔 회계사 시험에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산 걸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취득 원가법이고 어디다가 색칠? 대변에다가 색칠하시고 감소, 자본 감소. 그와 더불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서 음수로 표기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뭐 했어요? 다시 내보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현금 칸에 색칠 잘 해놓으시고 이 금액만큼 자본이 다시 늘어요. 그렇잖아. 돈 받았고 요것만큼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분계를 보시면 또 이것도 비슷하네. 자기 주식을 처분하거나 또는 싸게 팔거나 하게 됐을 때 둘은 뭐 해란 얘기야? 또 상계하고 잔액 표시하란 얘기인 거지. 그리고 자기 주식 거래는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절대 손익 거래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요. 백날 뒤져봐라 나오나. 그래서 이거는 자본 거래니까 자본 조정표가 또 있잖아. 거기 가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해라.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밑에 소각은 별표 100만 개야. 자, 소각은 그냥 이미 걷어들인 김에 없애자 이런 거를 소각이라고 불러요. 자, 분계 한번 봐봐. 자산부채 변화가 있나 없나? 여기서 자산부채가 어딨어? 그치? 다 자본거래에서 왔던 설명들이기 때문에 자본총계는 불변한다라고 쓰시고 감자시에는 초각을 하게 되면 감자 차손 차익 이런 이름으로 기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소각은 그 분계 확인해 보시면 자산부채 안 바뀌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란 얘기인 거야. 그치?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보다 제가 근거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한 2-3개 정도 풀어봅시다. 자기 주식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는 예제 9-6번 요거 한번 다시 풀어보고 뒤쪽에 한 2-3문제 정도 경험해 보시면 충분해요. 자, 460페이지 올게요. 요건 같이 풀게요. 밑에 분계 바로 봐도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첫 줄에 가보시면 엑슬연초에 보통주 10주, 주당 5,000원. 액면가액도 5,000원짜리 회사래. 그리고 회사를 설립했고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였다. 분계 한번 해봐라. 그치? 자, 보통주 2주라는 거니까 남의 회사 주식을 산 건 아니고 발행한 내 주식을 내가 샀다는 얘기죠. 2주 얼마 주고 샀대요? 7,000원. 그게 바로 뭐예요? 취득원가. 그래서 이렇게 현금 14,000원 쓰시고 대변, 네, 현금 차변에 뭐 썼어요? 자기 주식. 그치? 그 다음에 옆에다가 쓸 거 자본이 얼마 줄어요? 요거 14,000원만큼 준다. 그치? 뭐 굳이 안 써도 관계는 없는데 확인할 땐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또 한 번 더 샀죠. 얼마 주고 샀어요? 4,500원. 그래서 취득 원가야. 액면으로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 원가 써놨고 그 다음에 3번, 4번 거래만 잘 보면 돼요. 7,000원에 산 자기 주식을 얼마에 팔았대요? 8,000원. 그러면 돈 8,000원 들어왔고 자기 주식 없애고 처분이익 1,000원 쓴 거 보이죠? 요거는 무슨 거래? 자본거래고 이거 자본잉여금이야.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그래서 시험에서 자본잉여금 골라봐라고 하면 분명히 처분거래 하나 있을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5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3,000원에 팔았대. 그럼 현금 3,000원 받았고 자기 주식 내보내면서 처분이익부터 없앤 다음에 손실을 쓴 거 보이시지? 그래서 처분 손실 밑에다가는 자본조정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분계도 해야 돼. 3, 4번은 연습. 그 다음에 5번, 6번은 보시면 자기 주식을 팔았대요. 소각했대요. 소각했지. 소각했는데 처분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돼. 소각은
자본금이랑 서로 없앤다라는 얘기니까 감자차손 또는 감자차익이란 단어를 써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5번, 6번은 묶으셔가지고 불변이라고 하나만 더 쓰시면 돼. 5번, 6번 분계를 쭉 보니 자산부전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됐어. 자기 주식은 나오면 이제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설명드린 거 안 까먹고 잘 연습해 주세요. 오른쪽에 9-7은 안 풀어봐도 괜찮아. 그냥 선입선출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딱 누굴 팔았다라고 딱 줬죠. 개별법처럼. 근데 그냥 그런 거 안 주면 원가 흐름 가정 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제일 상단 요거 한번 봐봐요. 자기 주식은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원가 흐름 가정대로 풀면 돼요. 근데 통상은 선입선출법이 맞겠어? 평균이 맞겠어? 주식은? 이거 많이 물어봐. 재고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이 맞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지 않니? 근데 주식은 그래요? 대부분 섞여. 그래서 원래는 평균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 시험이니까 선입선출 주면 그냥 그대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평균법이 맞다면서요. 대부분은 그런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단서 보고 푸시라고. 그래서 요거는 혹시 필요하다면 한번 풀어보시고 굳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밑에 해답 정도만 같이 번갈아가며 볼 수 있으면 충분해. 잘했어요. 그러면 뒤로 오셔서 우리 문제 좀 풀어보고 마지막 이익여금 합시다. 자, 뒤로 오시면 저희가 이제 문제는 뭐 한두 문제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14번 한번 와보실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야. 14번은 별표 좀 하시고 앞에 말문제 하나 풀어보러 갈 거니까 일단 14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요 문제는요. 답도 중요한데 제가 나올 수 있는 건 여러 개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옆에다가 좀 확장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는 게 좋아. 자, 이 문제가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자본 총계를 물어보면 다행히 문제예요. 근데 어려워지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기초에 1,000만 원 갖고 출발한 회사래. 질문 자체가 자본 총계이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하게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느냐 주냐만 답변하면 되는 거야. 일단 4월 1일자에 뭐 하셨어요? 유상증자했다. 그치? 요거 우리 분계 한번 해보자. 하나씩 시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4월 1일자에 저희가 분계를 한번 해보면 현금을 받은 거죠? 얼마 받은 거예요? 2,000원씩 받았잖아. 그치? 2,000원에다가 1,000주 해가지고 받았는데 바로 50만 원의 신주 발행비를 쓰셨대요. 그럼 저희는 얼마 남았어요? 150만 원 남은 건가? 그래서 현금 150 쓰시고 자본금은 뭐라고 써야 돼요? 자본금은 액면 곱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그러면 여기 주발초 나오죠. 제가 걱정하는 건 자본잉여금 물어볼까 봐 그래. 오케이?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뭐 기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었대잖아요. 누가 봐도 없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50만 원의 주발초과 자본잉여금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일단 분개하고 나중에 자본잉여금이 얼마인지도 한번 꼭 답변해 봐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자본은 결국 150만 원 는 건 맞아요. 옆에다가 써볼까? 자본금 100만 원 늘었고 얘가 50만 원 늘었지. 결국에는 여기에 플러스 150의 효과를 주는 건 똑같단 말이야. 이거 돈 받은 만큼 늘었지 뭐. 그냥 이것만 해도 돼. 150만 원 해도 되는데 이거 물어보니까 자본잉여금.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좀 더 갈게. 5월 1일자에는 자기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5월 1일자 가봅시다. 자, 현금을 내고 자기 주식을 구입을 했죠. 얼마 주고 샀어요? 100주를 3,000원 주고 사면 얼마 쓰신겨? 30만 원 쓰신겨? 30만 원. 자, 자기 주식 30이라고 쓰는 것까지는 왔죠. 그러면 여기 없던 자기 주식 하나가 음수한 친구가 또 뜨는 거야. 뭐 정확하진 여기 원래는 요 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게
자, 자기 주식을 사면 자본에 이렇게 마이너스 30이라고 써야 돼. 그러면 여기에 30의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돈 들어간 만큼 자본을 줄인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증명해 봤어요. 그럼 하나 더 합시다. 이제 11월 1일자에 뭐 했어? 2,000원에 전부 매각을 했대. 그러면 날짜가 11월 1일. 현금 얼마 받았어요? 현금 2,000원에 받았으니까 100주에 2,000원 하면 20만 원. 그리고 자기 주식은 얼마짜리 나가요? 30만 원짜리. 그러면 자기 주식 뭐가 생긴다? 처분 손실이 이렇게 10만 원 발생하게 된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줘요? 일단 음수가 사라졌잖아. 그럼 양의 효과를 주는 거 아니니? 요게 사라지고 사라진 걸 표현한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생겼어요? 처분 손실 10. 그래서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10의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의 증가 효과를 주는 거야.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 금액과 다르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총계 물어보면 그냥 바로 20을 가시는데 분계도 한번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잘했어. 그러면 쭉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뭐 당기순이익 돈 벌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기순이익으로 얼마를 벌었어요? 그 100만 원이 이익잉여금에다가 플러스 100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요 칸에 이제 플러스 100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650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자본에 얼마의 증가 효과를 줘요? 플러스 100의 효과를 준다. 그치? 그래서 이익잉여금 옆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 딱 자리 잡아 두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와 더불어 19년도 3월 말이면 18년도 말이에요?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지? 여기서 한번 끊어. 19년도 3월 말 주총에 가서 주식 배당을 결의한 거 보이죠? 얘는 19년도에 할 일이지 18년도에 할 일은 아닌 거야. 그래서 걔는 어차피 주식 배당이라 써있든 현금 배당 써있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주제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야. 주식 배당 자리 현금 배당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다 나가리 되는 거지. 그치? 현금 배당은 3월 말, 다음 연도 3월 말에 가서 결정한 뒤에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18년도 말 상황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좀 깊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다방면으로 응용 가능한 시험 문제니까 연습을 좀 잘 해두시고 특히 뭐 시험에서는 자본잉여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요 주발초 50만 원을 잘 따라올 수 있으셔야 돼. 요게 좀 더 좋았으면 자기주 처분 이익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또 자본잉여금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읽어봐. 정답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야? 결과적으로 여기 플러스 100까지 감안해 보면 240만 원 는 거네. 그래서 기존보다 240 늘어난 1번을 고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잘 해두시고 뭐까지? 분계까지. 제가 옆에다가 너무 해답을 간략하게만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풀면 되긴 하는데 총계 물어봤을 때 조금 더 깊은 질문은 답변하기가 어려워들 하시니까 요거까지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 조금 들여볼 테니까 얘는 4월 1일, 5월 1일, 11월 1일 분계 한 번만 지금 해봐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분계까지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시고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자본잉여금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자본잉여금은 조금 더 계산을 해보시기를 원하니까 그 자본잉여금 주발초는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 처분이익, 자기 처분이익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거까지 해주시고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다시 앞으로 오시면 9번 문제 중에서 저희가 2, 3, 4는 풀었지. 근데 1번 선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해서 9번 문제 19년도 국가직 7급 문제 보이죠? 단서의 자기 주식은 무슨 법을 따른대? 뭐 굳이 안 써놔도 알 건데 원가법을 따른다? 알겠고 1번 한번 읽어보자.
자기 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무슨 금액으로 매각했대요?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면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지. 저희는 손익거래가 아니고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로 기재하는 거니까 1번 자체는 회계적으로는 틀린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혼란 주려고 하진 않는데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은 손금이야. 또 음수래 또. 또 거긴 또 그딴 식으로 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돼.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까? 회계하는 거니까.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은 자본이래 자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주식 거래는 이렇게 좀 딥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조금만 이제 이익잉여금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는 해야 이제 조금 끝나는 맛이 있으니까 요거 조금만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451페이지 와보시자.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친구 이익잉여금 얘기하면서 자본 한번 쫙 훑어볼게요. 자, 지금 배웠던 거 쭉 기억나죠? 첫 번째 자본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다 얘기했어. 뭐뭐뭐 있었어?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있었어.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생긴 증분을 얘기했었어요. 이 자본 조정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있죠? 이 중에 가장 특이한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로 표기된다는 거 잘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이익, 잉여금. 자, 회사는 올 한해 열심히 수익 비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서 보내야 되겠죠. 자본이라는 곳에다가 합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려면 당기순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이 자료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손익 중에서도. 당기순이익. 물론 당기순 손실이면 이익잉여금을 까는 거야. 까다 안 되면 결손 뜨는 거예요. 그쵸? 근데 OCI 누계액으로 들어오는 건 뭐야? 그 기타 포괄 손익은 별도의 장소에다가 따로 보관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여기로 들어오는 건 누구예요? 당기순이익이란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면 회사가 이익요금이 좋아지고 배당도 많이 줄 수 있고 이러는 거야. 근데 당기순이익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익요금의 음수를 뭐라고 부른다? 결손금. 그래서 이익요금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결손 났다. 결손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당기순이익만 일로 들어오는 건 아니야. 옆에다가 좀 쓸게요. 이거 말고 전기, 오류, 수정 손익 또는 회계 변경 누적 효과 이걸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잠깐만 설명드려 볼게. 이게 더 어렵나? 네. 여기가 당기고 이게 전기요. 자, 올해는 올해 손익에서 고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전년도에 제가 틀린 걸 요때 알았어. 그럼 어떡해? 이걸 건드릴 수는 없잖아. 얘들이 모여있는 이걸 건드려야지. 그래서 이런 일이 빈번하겠어? 아니 그렇게 맨날 틀리는 직원을 잘라야지. 그래서 이런 일은 잘 없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누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익요금을 직접 가감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익요금은 대부분은 당기순이익 때문인데 이러한 사소한 원인도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배당을 주는 거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익요금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거 잘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건 잘 안 나오지만.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 이익요금 가지고 뭐 한다고? 배당을 주는 거야. 배당에는 무슨 배당이 있어요?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머리 빠개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둘 다 이익요금은 줄여요. 그치? 얘는 자본도 주는 거지. 하지만 얘는 그만큼 자본금을 늘렸으니까 자본 자체는 바뀌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뭐만 외워? 불변만 외워. 이익요금 주식배당은 줄여. 이걸 줄여야 이걸 늘리지. 그치? 그래서 주식배당, 현금배당, 이익요금 둘 다 줄이는 거는 맞아. 나도 다 겪었어. 주식배당은 무조건 불변만 기억나. 그러니까 싸그리다 불변이 아니고 이익요금이 줄여야 자본금을 늘리지. 그래서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요금이 뭐 한다고? 준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얘기만 일단 한번 써보고 제가 간단한 문제만 풀고 좀 쉴게요. 자, 이익요금 밑줄 그어볼게요. 기업의 무슨 창출 활동의 결과래? 이익 창출 활동의 결과 또는 뭐 손익거래의 결과지. 그걸 가지고 얻어진 이익 중에서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다.
손익거래의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뭐 기업을 활동을 위해 남겨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도 있다. 뒤로 넘겨볼게요. 자, 상단에 보시면 이익잉여금은 포괄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연결해주는 계정이다. 회계기간 중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다가 수익비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겠지. 다 끝나면 마감돼서 어디로 들어와요? 이익잉여금으로 합쳐지면서 이제 올 한 해가 끝났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둘이 연결해주는 계정은 이익잉여금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이익잉여금의 종류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뒤에 간단한 문제 하나만 해보자. 요게 여러분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가 봐. 뒤로 오셔가지고 딱 16번만 풀어보고 싶게요. 자, 479페이지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16번. 자, 보시면 이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기초에 얼마 갖고 있었어요? 5만 원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올해 일어난 거래들이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뒤로 한번 질문 좀 봐볼까? 질문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은 얼마고 이익잉여금은 얼마 이렇게 물어봤어. 왜 당기순이익 물어봤어? 그게 어디로 들어가? 이익잉여금으로 합쳐지니까. 그러면 요거 읽어보시고 당기순이익 얼마인지 한번 구해봐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원가는 1,000원짜리래요. 컴퓨터 얼마에 팔았어요? 5,000원에 파셨네. 5,000원이 매출액 아니에요? 옆에 보시면 돈 1,500원 받았다고 현금만 매출 신고하는 거 아니죠? 우린 발생주의요. 현금주의는 1,500원이 그 매출액이겠지만 저희는 발생주로 배웠으니까 5,000원을 매출액으로 쓰고 1,000원을 매출 원가라고 답변하면 돼요. 결국 4,000원 남기셨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오셔서 감가상각비 다 비용 맞아요. 그치? 이거 뭐 어디 제조업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비용이야.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이자 비용 맞잖아요. 당기순이 이익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죠. 자, 밑에다가 또 써. 배당금이 비용이야? 배당은 비용이 아니에요. 다시 비용의 정의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잖아. 주주에게 돌려주는 현금 배당. 이런 건 비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배당금은 지금 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당기순이익 다 해서 일로 합쳐지고 난 뒤에 배당을 하는 거야.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배당은 안 들어가요. 그럼 300원이라는 건 나중에 합쳐지고 나서 해야 되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요? 3,300원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둘이 합쳐진 거야. 53,300원에서 얼마 배당 줬대요? 300원 줬으면 남는 건 53,000원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니까 디테일한 거 좀 쉬었다 합시다.